여보, 나 오늘 밤 마지막으로 별이 보고 싶어요. 창백한 얼굴의 아내 춘하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만덕의 손은 그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지만 그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소원만큼은 기필코 들어주리라고. 이 부부가 함께한 세월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슬아의 아들 덕구를 두었고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정성껏 살았습니다. 남편 만덕은 늘 이른 새벽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왔고 아내 춘하는 그 나무로 불을 지피며 밥을 했습니다. 아들 덕구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대하는 다정함, 힘들어도 서로를 먼저 챙기는 마음을 보며 컸지요. 덕구야, 사람은 말이다. 서로 아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란다. 아버지 만덕이 자주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덕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고 효심이 깊은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덕구가 2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양에서 포목 장사를 하시는 분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없으셔서 일손을 구하시는데 장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덕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덕과 춘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라니, 그곳은 여기서 사나흘은 걸리지 않느냐? 춘하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기회구나. 포목 장사는 배워두면 평생 밥벌이가 되는 법이니 가거라, 덕구야. 하지만 부모님을 두고 멀리 가는 것이 괜찮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낼 테니 내 앞길을 위해 가거라. 다만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가끔 소식이라도 전해다오. 예. 아버지 꼭 그리하겠습니다. 틈이 나면 꼭 들르겠습니다. 덕구는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포목 장사를 배우며 일했고 몇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는 짧게나마 고향에 들러 부모님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배우는 몸이라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만덕과 춘하는 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덕구 글씨가 점점 나아지네요. 그래요. 아이가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요. 두 사람은 다시 둘만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굳은 살이 더 깊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처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춘하가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열이 오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만덕은 급히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서방, 미안하지만 약값 좀 구워줄 수 없겠소? 아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약값이 부족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웃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겨울이 워낙 길어서 우리도 먹을 게 떨어져가는 형편이오. 정말 미안하오.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덕은 발이 닳도록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돈을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여보, 약은 구했소? 춘하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하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쉬면 나을 거예요. 춘하는 여전히 웃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만덕은 밤새 아내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춘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춘하가 가늘게 눈을 뜨며 만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말씀하시오. 나 별이 보고 싶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날 봤던 그 별들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만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춘하의 목소리에는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소. 내가 데려다 드리겠소. 만덕은 곧장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수십 년 함께한 낡은 지게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들어 먼지를 털어내고 안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춘하를 조심스럽게 안아 지게에 태웠습니다. 여보, 무거울 텐데. 무슨 소리요? 당신은 깃털처럼 가벼우니 걱정 마시오. 사실 만덕의 다리는 벌써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몸이었고 요즘은 나무 한 짐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게끈을 단단히 어깨에 걸치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녹으며 진흙이 되어 발을 잡아당겼고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릴 때마다 만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힘들면 그만 가요. 괜찮아요. 춘하가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곧 다 왔소. 조금만 참으시오. 만덕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춘하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산마루에 도착했습니다. 만덕은 지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춘하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에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여보, 별이 참 많네요. 춘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생기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저 별 중 하나는 당신 웃음 같소. 만덕이 춘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노부부가 별을 보러 오다니 참 보기 드문 정의로구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등에는 큰 약초 꾸러미를 메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만덕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늙은이요. 이름은 석철이라 하오. 그런데 이 추운 밤에 부인을 지게에 태워 산을 오르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려. 노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이 아닌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덕은 한숨을 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감기가 깊어져 몸져 누웠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어 그저 아내가 별을 보고 싶다 하여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석철 노인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약보다 귀하구려. 하지만 내게도 약초가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석철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앞장섰습니다. 만덕이 다시 춘하를 지게에 태우려 하자 석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부축하리다. 그대는 지게만 지고 오시게. 셋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10여 분을 걸어가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온갖 약초가 매달려 있었고 은은한 약향이 풍겼습니다. 석철은 춘하를 방 안으로 모시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약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을 먹게 하고 이것은 열을 내리며 이것은 기운을 돋운다오. 석철은 약초를 정성껏 다듬어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나무를 짚이며 천천히 약을 다리는 모습은 마치 의원 같았습니다. 석철 어르신, 약값은 만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대신 한 가지 말해 주시오. 두 분은 어째서 그리 서로를 아끼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만덕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 제 하루가 텅 빈 것 같아서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이 사람 얼굴이 보고 싶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사람 손을 잡고 싶습니다. 아들 덕구가 있기는 하지만 장사를 배우러 먼 곳에 가 있어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석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약이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그 마음이 곧 약이 되는 법이지요. 약이 다 다려지자 석철은 사발에 따라 춘하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그리고 사흘간 하루에 3번씩 드시면 몸이 나을 것이오. 춘하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약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덕이 석철에게 절을 했습니다. 석철은 만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절은 사양하겠소. 대신 앞으로 사흘간 이곳에 머무르시오. 매일 약을 다려드리겠소. 그날 밤부터 부부는 석철의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석철은 날마다 정성껏 약을 다렸고 만덕은 석철을 도와 약초를 손질하고 나무를 팼습니다. 춘하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춘하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기침도 많이 줄었고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석철 어르신, 어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춘하가 말했습니다. 석철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앞으로도 서로를 지금처럼 아끼며 사시오.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 되겠소. 부부는 석철에게 깊이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춘하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석철을 잊지 않았습니다. 봄이 와서 보리가 익자 만덕은 햇보리를 한 자루 담았습니다. 그리고 춘하는 직접 만든 된장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석철 어르신께 다녀오겠소. 함께 가요. 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춘하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산마루를 지나 오두막에 도착하니 석철이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오, 두 분이 오셨구려. 석철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부부는 준비해온 것들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석철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 셋이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시는지요? 석철이 물었습니다. 예, 한양에서 장사를 배우느라 바쁘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심은 깊은 아이인데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해하더군요. 그 마음만으로도 효자입니다. 걱정 마시오. 세 사람은 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계절마다 석철을 찾아갔습니다.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을, 가을에는 햅쌀과 밤을 가져갔고, 겨울 전에는 손수 만든 버선을 선물했습니다. 석철도 두 사람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귀한 약초를 나눠주기도 했고,
때로는 산에서 캔 산나물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고 부부의 머리는 더욱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만덕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춘하가 만덕을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죽을 쑤어 먹이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늙어서 이 꼴이 되었소. 만덕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춘하는 만덕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평생 나를 돌봐줬는데 이제 내가 돌볼 차례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예전에 나를 지게에 태워 별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내가 당신을 돌볼게요. 춘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만덕은 춘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만덕의 허리도 나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덕구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이웃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만덕 어르신, 덕구가 곧 고향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덕구가? 만덕과 춘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머니 건강이 많이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장사일로 바빠 편지도 자주 못 드렸는데 이제야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일주일 후 덕구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사나흘을 걸어온 덕구의 얼굴은 여행에 지쳐 있었지만 부모님을 보는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구가 달려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춘하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구야, 우리 덕구 많이 컸구나. 어머니, 편찮으신데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덕구야, 내 어미는 이제 다 나았다. 걱정 마라. 만덕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덕구는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춘하는 덕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만덕은 아들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석철 어르신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신 겁니까? 만덕의 이야기를 들은 덕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곁에 없을 때 두 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석철 어르신께도 꼭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 내일 함께 가자꾸나.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철의 오두막에 도착하니 석철이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오, 자네들 왔구먼. 그리고 이 젊은이는 석철 어르신, 제 아들 덕구입니다. 덕구는 석철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철은 덕구를 일으켜 세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 부모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살린 것이네. 내가 한 것은 약초를 다린 것뿐이야.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괜찮네. 그보다 자네 부모님을 보게 저렇게 서로를 아끼며 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 덕구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덕과 춘하는 서로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어려서부터 두 분이 서로를 아끼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석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중요하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이네. 네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구는 한양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석철은 산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만덕과 춘하는 그저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과 석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이번에 고향에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덕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냐, 덕구야? 저 한양에서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제게 일을 가르쳐 주시는 포목전 주인 어르신의 따님인데 이름은 진양이라 합니다. 마음씨가 참 고우신 분입니다. 춘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덕구야? 예, 어머니, 그분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만덕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덕구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아비로서 기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석철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자네 부모님처럼 서로 아끼며 살게나.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 덕구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온 그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을 보며 자랐습니다. 힘들 때도 서로를 먼저 챙기시고 웃을 때도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춘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구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란다. 힘들어도 내려놓지 않고 어려워도 함께 가는 거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구야, 그 아가씨는 어떤 분이시니? 춘하가 물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부모님을 잘 모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기도 하고요. 그래, 참 좋은 분 같구나.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혼례는 한양에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진양이네 아버님께서 그곳에 터를 잡고 계시고 저도 그곳에서 장사를 배우고 있어서요. 그래도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며칠 후 덕구는 다시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덕구는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혼례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덕구야,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덕구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덕과 춘하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덕구 다 컸네요. 그래요, 이제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당신을 닮아서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춘하가 만덕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만덕은 춘하의 손을 다정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마을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덕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덕과 춘하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나흘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덕구는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진양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진양입니다. 진양은 곱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춘하는 진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참 고운 아가씨로구나. 우리 덕구 잘 부탁한다. 예, 어머님.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덕구와 진양은 서로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만덕과 춘하는 신혼부부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덕구야, 진영아 너희 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만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아버님.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놓지 마라. 손을 꼭 잡고 함께 가거라. 춘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란다.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까. 덕구와 진양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며칠 후 만덕과 춘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마당, 익숙한 방, 익숙한 일상. 여보, 우리 덕구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되겠소.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덕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만덕과 춘하는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생긴대요. 그래요, 덕구가 아비가 되는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덕구가 진양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진양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손주 데리고 왔습니다. 춘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참 예쁘구나. 만덕도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덕구를 닮았네. 우리 덕구 어릴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날부터 며칠간 집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만덕은 손주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춘하는 덕구와 진양에게 아이 키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덕구야, 아이를 키울 때는 말이다.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자란단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진양이 시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서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저희도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춘하가 진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양아, 너희는 이미 잘하고 있단다. 덕구를 보는 내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더구나. 덕구가 진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덕과 춘하도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랑이 덕구에게로, 그리고 손주에게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소. 며칠 후 온 가족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철의 오두막에 도착하니 석철이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오, 만덕 춘하. 그리고 덕구도 왔구나. 진양이 아기를 안고 인사했습니다. 석철은 아기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 이 어린 생명을 보게 참 복스럽게 생겼구나. 석철은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고는 모두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만덕과 춘하, 자네들의 사랑이 이렇게 꽃을 피웠구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들이 서로를 아낀 덕분이지. 석철은 덕구와 진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을 보거라. 평생을 서로를 지게에 싣고 살아온 분들이시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은 석철에게 인사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마당에 모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기는 진양의 품에서 잠들었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저녁이 참 좋았습니다. 덕구가 말했습니다. 덕구야, 너는 좋은 아비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만덕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만덕은 잠들기 전 춘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지 않소? 그래요, 당신. 우리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덕구 가족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 온 가족이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그래, 덕구야, 진영아, 아이 잘 키우고. 덕구 가족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만덕과 춘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덕이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석철 어르신 생각이 나는구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괜찮으실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햅쌀이랑 밤을 좀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햅쌀과 반찬을 한 보따리 담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석철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약초를 말리고 계실 시간인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석철 어르신. 만덕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하가 불안한 얼굴로 만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만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석철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만덕이 급히 다가가자 석철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 만덕, 춘하인가? 석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늘고 약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춘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석철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네. 발목을 삐끗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지 뭔가. 만덕이 이불을 걷어내자 석철의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만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하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르신 발목에 찜질할 물을 데워요. 나는 어르신 식사를 차려야겠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은 물을 데워 석철의 발목을 감싸주었고 춘하는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석철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들에게 신세를 지다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어르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춘하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간 만덕과 춘하는 석철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석철의 발목 부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맙네. 석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건 누가 더 많이 해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석철의 말에 만덕과 춘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석철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춘하가 말했습니다. 석철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덕, 춘하 자네들은
정말 평생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일세. 그 사랑이 나에게도 이렇게 흘러왔구만. 어르신도 저희에게는 가족 같은 분이십니다. 석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철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만덕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춘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요. 좋소.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만덕이 말했습니다. 여보, 마당에 나가볼까요? 왜요? 그냥 바람이 쐬고 싶소.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별을 보러 갔던 그날 밤처럼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별들 기억나요? 춘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요. 당신을 지게에 태워 산마루에 올랐던 그날 밤을요.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석철 어르신을 만난 것도 당신이 낳은 것도. 만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춘하는 만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평생 나를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맙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있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그래요. 함께해서 오래 산 거요. 앞으로도 오래 함께 있어요. 당연하지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도 이 두 사람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서로를 지게에 싣고 살아온 이 부부. 그들의 사랑은 아들에게로, 며느리에게로, 손주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오늘도 그 사랑을 지켜보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빗담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